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내버려 두라. 알리기에리 단테.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7월 13일 아침에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3일 아침 방송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무슨 약속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미리 전날 어떤 때는 한 4일치를 또 영상을 갖다 미리 녹화를 하고 아침에 이렇게 업로드를 그 시간대 제가 올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힘찬 토요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감사 스마일은 개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아침 방송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뭐 아침형 인간, 뭐 올빼미형 인간,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have a good day가 아니라 have a great day. 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위대한 오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직접 삼성 미소부동산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로 대접을 할 테니까 또 감사 스마일을 또 만나길 희망하시면 또 상담을 갖다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유료라는 그 상담 이야기에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주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일산 서구하고 이제 고양시를 예를 들면 일산 서구하고 고양시 덕양구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아주 빨갛게는 안 되는데 이제 주황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도 지금 플러스로 지금 전환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은평, 서대문, 마포의 이런 열기가 빨간 열기가 조만간 고양시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하반기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집값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뭐 또 제 이런 이야기에 또 듣기 싫으신 분들도 일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가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올라갈 때 또 사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런 상황에 또 직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제가 보았을 때 서울의 아파트가 정말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책이 또 강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에 대해서 조금 하나를 빠뜨렸는데 감사 스마일이 내일 일요일날 가는데 74 타입이라는 84A B 타입은 지금 섭외가 됐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9A하고 59B 타입을 제가 일요일날 섭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59A나 59B를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이번 주 일요일날 또 방문하시는 세대가 있으시면 감사 스마일에 연락 주시면 제가 59A 타입, B 타입을 갖다가 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예를 들어서 사전점검 때라든지 또 모델하우스 방문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담아 보니까 또 이게 또 추억이 또 추억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아예 짐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께 또 좋은 그런 또 정보가 또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의 59A와 B타입에서 14일 날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소중한 집을 갖다가 내부의 모습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약에 뭐 전세라든지 월세 또 매매 또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감사 스마일에게도 물건을 접수를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린다는 말씀 깨알같이 좀 홍보도 좀 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한국경제의 한경닷컴 더 머니스트의
벼락거지 공포, 심상치 않은 집값, 초양극화. 야, 정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올랐고, 초양극화 이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5년 전,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 서울 아파트에 이런 쏠림 현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만큼 심하진 않았는데, 올해 2024년 상반기를 갖다 제가 요약을 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특히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서대문을 또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책이 아마 조만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딱히 생각을 해봐도 어떤 대책이 나올 게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라든지 건설기업 신용등급이라든지 가계부채 증감이라든지 대출 연체율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모든 지표가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 집값만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난 21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주택시장 분위기를 기억할 것인데 이때 벼락거지, 감사스마일도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오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오르고 또 사람들이 정말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집을 갖다 샀던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을 갖다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라든지 단기간의 유동성 증가 때문에 전국 모든 유형의 주택 가격이 정말 치솟았고 이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갖다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공포의 심리에 휩싸였고 또 빌라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잘 팔렸다. 그리고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분양가도 비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완판됐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 내에서만 지금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더니 이제 올 초부터 서울 아파트의 반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뭐 하남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뭐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 내에서도 지금 지역별로 회복 속도가 좀 다르고 있고 동남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94%, 또 동북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87%.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서울 경기는 80%대인데 서울만 지금 90%가 지금 넘어가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전고점을 갖다가 또 회복한 거의 97%까지 지금 가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사비, 그다음에 인건비,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해서 아마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제 예상대로 일단은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특히 이 공급 부족 중에서 이제 아파트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의 도심 재정비 사업 인허가라든지 착공 규모가 정말 감소를 거듭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간 입주 물량이 앞으로 부족한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특히 이제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올해가 더 문제가 아니라 내년 특히 내후년에 2025년 하반기부터가 더 큰 문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면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도에만 해도 지방 아파트라든지 서울 연립이라든지 지방 연립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가격 차이가. 그런데 지금은 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그다음에 지방 연립을 따졌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지금 심해지다 보니까 평균 가격인데 이 정도로 차이가 심해지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이라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방분들까지 수요에 가세하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심리까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다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이 심리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넘사벽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올 것 같다. 누구든 내 몸 네 곳이 있어야지만 삶이 안정이 되고 또 주택시장 혼돈이 계속되면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불안한 상황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오피스텔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걸 사지 않고 오로지 서울에 있는 신축, 그 다음에 5년, 준신축, 10년 이내에 이런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발 그만해야 된다. 이러다간 다 죽는다라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동일한 패닉 상황이 지금 주택시장에 지금 닥칠 것 같은데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시하지는 않겠지만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더 또 벼락거지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원하는 주택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지금 차지 않더라도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추서라도 올 하반기에는 꼭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스마일님은 왜 집을 갖다가 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세나 월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만약에 군대 생활 전역을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임대를 갖다 살았죠 당연히. 근데 그때 내가 2009년도에 정말 선대인 씨 말을 듣고 내 집 마련을 안 했으면 제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는, 물론 저도 이제 관사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집 걱정을 안 했죠. 근데 집 걱정을 안 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는 솔직히 내 집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50, 60, 70이 돼서 내 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저희 어머님도 작은 집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그래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선후배분들께도 제가 꼭 내 집 마련을 젊을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듣는다. 부동산 시장 활활 타오른다는데 하반기에 집 사도 될까? 집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면 더더욱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집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못 삽니다. 그리고 제가 첫집을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작은 아파트, 또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 준신축으로 하시고 역을 좀 가깝게, 또 역세권에 좀 가까운 거리로 하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역세권의 아파트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더 적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감수님들께만이라도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강조해서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아무도 집을 안 살 때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이 제 주변에 일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엄청 감사해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고양시가 이렇게 좀 빨갛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고양시의 삼성원흥, 지축, 향동 등을 다 떠나서 덕양구의 주거벨트라든지 화정이라든지 행시, 능곡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이 최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지난달에 딱 집을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7억이었는데 지금 딱 집을 보러 가니까 7억 3천이에요. 그럼 못 삽니다. 그러나 저는 7억 3천이라도 사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약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올 하반기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가장 내 집 마련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는 말씀 드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는 참고만 하세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부동산을 15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해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본인들이 행동할 수 있는 앞으로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못한다고 하면 서울에 대체될 수 있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선점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꼭 감스님들 꼭 집을 사셔가지고 감스님들이 내 집 마련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꼭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